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오늘은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요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한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게 뭐 싸게 빌려서 어디 금리가 높은 곳에 뭐 투자한다. 요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냥 뭐 쇼츠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딱 설명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보통 그렇게 쉽게 그냥 금리가 낮은 곳에서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한다. 그런,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초기 조건 자체가 너무 모호한 상태이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아비트라지가 가능한 상태면 어, 이미 다른 곳에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했겠죠. 그럼 이미 너도 나도 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곳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통은 이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 무위험 차익이 가능한 순간에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 개인이 따라다니는 건 어렵고 오늘은 그냥 흔히 알고 있던 싸게 빌려서 뭐 비싼 곳에다 투자한다. 요 개념 말고 조금 더 심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쫓아오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우선 그냥 쉽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원 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장에다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 캐리 트레이드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다 이제 보면은 우리은행에서 1년 동안 3.5%의 대출을 받아서 1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요거를 이제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가지고 현재 미국이 3개월물이 한 4점 초반 정도 하니까 4.5%라고 치고 1년짜리 채권이 한 4.4 정도 될 거예요. 미국 단기 국채 4.5%짜리. 그러니까 만기를 일치된 상황입니다, 제가. 내 대출도 1년짜리 대출. 내가 산 채권도 1년짜리 채권. 대신에 중간에 달러로 환전하는 환전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1년 뒤에 갔을 때 보면은 일단 원화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죠, 지금 100만 원을. 그 3.5% 이자를 내야 되니까 100만 원에 3.5만 원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고 그다음 내가 들고 있던 채권이 만기에 도래해서 100만 원에다가 4.5%만큼 이자가 붙어서 수령을 했겠죠. 그러면 나한테 들어온 돈은 104.5만 원. 그다음 이제 우리은행에서 빚진 거 상환해야 되니까 104.5만 원 해가지고 만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아마 요 정도까지가 흔히 알고 계시던 금리가 낮은 곳에서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한다. 요 개념이 아마 딱 요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기에 하나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로 환전을 한번 했죠. 그 사실 내가 얻은 이익인 요 1%의 금리 차익은 사실 내가 환 노출의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리스크와 리턴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으면 리턴이 없어요. 가령 내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환 노출을 안 하려면 환해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환해지 비용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그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 그 자체가 환해지 비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이익을 보고 싶은 게 두 양국의 금리 차이를 이익을 보고 싶은데 양국의 금리 차이를 다시 환해지 비용으로 내는 순간 똔똔이가 돼버리죠. 비용도 금리 차, 이익도 금리 차. 그래서 애초에 이런 원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는 환해지를 걸지 않습니다. 환 노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1년이 지났을 때, 요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있을지,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나의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 원캐리 트레이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환 노출 리스크를 테이킹 했기 때문에 생긴 보상 1%의 금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금리가 환율이 변동했을 경우에는 그냥 기대값이 지금은 1%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위험 차익 같은 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만기도 일치시키고 그냥 타국의 금리가 다른 양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만기가 불일치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단기로 빌려서 단기 금리를 샀더니 그냥 요 단기 금리 차이 딱 1%만 딱 발생이 돼. 그러니까 나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는 단기로 빌렸지만 장기 국, 뭐, 장기로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채권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지금 미국 장기 국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 채권 대비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되는 텀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게 되죠. 그 텀 프리미엄을 추가로 먹기 위해서 나는 나는 1년을 빌렸지만 내가 매수한 거는 30년물을 매수한다. 지금 미국 30년물이 5% 정도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우리은행에서 1년짜리 3.5%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100만 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 장기 국채를 산다. 5%. 그럼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똑같이. 그럼 똑같이 원화는 100만 원에 3.5만 원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요걸 이제 상환해야죠, 우리 은행한테.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미국 장기 국채를 사면서 5%가 됐기 때문에 105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로 봤을 때는 1.5만 원의 차익이 발생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당연히 환 노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1%의 금리 차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장기 국채를 매수하면서 텀 프리미엄 0.5%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만기를 불일치시키는 리스크 테이킹을 함으로써 요 0.5%의 추가 보상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가가 기대값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 이론 가격일 뿐인 거고, 실제로 1년이 지났을 때, 요 만기가 불일치됐기 때문에,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원금 100% 보장이 되죠. 근데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29년의 만기, 잔존 만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장기 국채 금리에 따라서 장기 국채가 물론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리스크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스크란 무엇인가? 뭐 내일 환율이 오른다. 확실해. 내일 환율이 오르는 게.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럼 그냥 일을 안 하면 돼요. 내가 건축업자인데 내일 그냥 일을 안 하면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건 리스크라는 거죠. 아, 이게 내일 비가 오전에는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내일 오후에는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오전만 인부를 불러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나? 요 자체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비가 오는 게 확정이야. 그럼 그냥 일을 안 하면 돼요. 그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리스크라는 거는 환율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모르고 이 만기 불일치가 되면서 장기 국채가 29년이 남은 29년물이 몇 퍼센트의 거래가 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까지 테이킹을 하는 요 이론가가 그냥 1.5%의 수익이 발생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빌려서 뭐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한다. 단순히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이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싸게 빌려서 비싼 곳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무위험 차익 거래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N 캐리 트레이드.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년에 3.5%로 원화 100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하고 예, 미국 단기국채를 사러 가요. 4.5%짜리를. 근데 요거를 진행할 때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 선물환 개념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선물환 개념은 제가 앞에서도 뭐 영상 벌써 몇 개나 찍었으니까 예, 자세히는 뭐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에 N을 매도 포지션을 하나 들고 가요. 추가로. 근데 요거는 어차피 그냥 계약서기 때문에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뭐 5%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N화를 매도. 그럼 이제 미래에 나는 원화를 받기로 한 거예요. 100만 원어치 원화 매수, 그러니까 롱을 잡아두는 거죠. 정확히는 원 N 숏을 잡아두는 겁니다. N1 숏을 잡아두는 거예요. 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 선물 숏을 잡는다라는 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년 뒤에 N화 뭐 10만 N이겠죠? 그냥 10으로 할게요. 10만 N을 미래에 누군가한테 주기로 하고 대신에 그 상대편은 100만 원어치 원화를 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 쪼로 보증금으로 5% 10% 정도 아주 낮은 정도만 예, 잡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계약들이 이행이 돼야죠, 이제. 1년 전에 내가 우리은행에서 3.5%로 빌렸던 거 상환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샀던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랑 예, 원금을 수령을 해야죠. 그래서 100만 원에 단기국채 이자 4.5만 원 해가지고 수령을 합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달라진 부분은 일부러 제가 1번 케이스랑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요 엔화를 매도하는 포지션 하나를 잡아놨었죠, 1년 전에. 그럼 이제 이걸 이행을 해야 돼요. 나는 엔화 100만 원에 지금 일본 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0.5만 원 이자 같이 주는 거. 선물한 개념 되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금리 있죠? 1년 금리. 일본에 있는 친구, 나한테서 계약한 그 친구의 금리, 뭐, 그쪽 통화의 금리. 지금 제가 N캐리 트레이드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가 지금 0.5%이기 때문에 엔화를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금리에서 발생된 이자 0.5만 원을 나한테 같이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 또한 내가 100만 원어치 원화를 들고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원화에서 발생된 이자를 함께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거래하는 거예요. 엔화를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의 가격을 주고 원화를 1년 동안 있었을 때 가격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선물 환이에요. 뭐 주식처럼 나는 삼성전자로 5만 8천 원에 살 거야. 나는 삼성전자로 5만 7,500원에 살 거야. 그렇게 뭐 둘이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론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론 가격. 보통 그 이론가라는 거는 양국의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물환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그 중개하는 중개상이 뭐 수수료 떼가고 그런 거는 이제 배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 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얘한테 줘야 되고 재무부가 나한테 100만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줬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행해야 되는 요 선물 N 쇼 포지션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시켜 봤어요. 보면 첫 번째 일단 내가 들고 있던 채권 1년물 채권 만기 도래했으니까 줘야죠. 보통 채권은 핑크노트라 그래요. 핑크색이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뭐 그린 노트라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뭐 초록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물을 주고 104.5만 원을 수령을 하고 근데 내가 얘랑 요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이랑 아까 엔화를 주기로 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내가 줘야 되는 엔화가 얼마였어요? 100.5만 원. 왜? 1년 동안 100만 원을 일본에서 들고 있으면 0.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0.5만 원만 주면 돼요, 나는. 나카무라 상은 원화를 들고 있었을 때 이자 비용인 3.5만 원을 추가해서 103.5만 원을 나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물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엔화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거는 미국 국채를 팔고 받은 요 달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로 요 엔화를 사서 엔화를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려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달러로 수령을 하고요. 그럼 내 손엔 달러밖에 없죠. 그 달러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서 세 번째, 아까 내가 1년 전에 엔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거에 대한 계약을 이행해야죠. 해서 내가 들고 있던 엔화 100.5만 원을 주고 원화 10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103.5만 원은 다시 우리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상환하면 되죠. 그래서 요 앞에서 원래 내가 엔화를 사는 게 조금 요 다음 장면인 요 외환 시장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원화로 다시 엔화를 사서 나카무라 상한테 상환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냥 그 과정 없이 달러 그 자체로도 엔화를 사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애초에 나는 달러를 104.5만 원 받았죠. 근데 내가 줘야 되는 엔화는 얼마예요? 100.5만 원이죠. 그럼 벌써 여기서 4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인마이 포켓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4만 원. 4만 원 인마이 포켓. 호순이한테 예, 꿀꺽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결과를 딱,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마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건 나였는데, 그 이자는 누가 내줘요? 낙가무라 상이 내줬죠. 내가 이 선물 포지션을 하나 들고 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빌린 건, 제가 지금 이걸 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적었냐면, 내가 빌린 건 우리은행에서 빌렸는데, N 매도, 원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는 바람에 마치 그 이자 비용을 나카무라 상이 대신 물어줬다고요. 대신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한 거는. 그럼 내가 도대체 빌린 거는 어디서 나왔냐? 나는 엔화를 빌린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이 원을 내가 받기로 했고, 이 원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자가 붙은 거죠, 지금. 원에다가 한국 금리 이자를 붙여서 받기로 했고, N에다가 일본 금리 이자를 붙여서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한테 1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된 효과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는 호순이가 일본의 나카무라 상한테 일본의 금리인 0.5%로 빌린 것처럼 효과가 난다고요. 그래서 호순이는 결국에는 한국에서 N 캐리 트레이드를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했다. 총 3국이 등장하죠, 여기에. 이거는 제가 그냥 한국을 예로 들었지만, 저기, 베트남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인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럽에 있는 사람은 유로와, 아니지, N 매도, 그러니까 N 유로를 매도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말로는 원 캐리 트레이드인데 N 캐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은 해놨지만 이게 원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유로로 N 캐리를 한 꼴이 된 거고 저기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동으로 예, 캐리 트레이드를 한 꼴이 돼버린 거죠. 우회 투자. 요게 이제 흔히 N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의 핵심입니다. 로직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일본만 가능해요. 아주 특이하게 일본만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브라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막 십몇 프로 한단 말이에요, 걔네는.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원 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미국에다 투자한다. 가능은 하죠. 근데 이런 캐리 트레이드의 통화로서 일본에 있는 이 원 엔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입으로 넘겨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따로 넘기냐면 제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딩이 될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영상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학습 개념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해서 2부로 넘겨서 그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그래 뭐 어떤 로직으로 도는지 알았다 정도의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행위들을 통해서 호순이가 요 요런 포지션을 잡는 것 때문에 발생된 각국의 대차대조표가 달라집니다. 우리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달라졌고요. 요 나카무라 상이 한국에 있는 호순이랑 어떤 거래를 하는 바람에 일본 BOJ의 대차대조표가 확대가 된 거예요. 요런 설명을 2부에서 다시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1, 2, 3 케이스가 뭔 느낌인지는 좀 이해가 되셨겠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 두 개를 붙여서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요약해서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만기가 일치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선물 계약이 따로 없는 거. 그냥 우리은행에서 내가 3.5%에 빌려서 미국이 현재 4.5%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다 투자합시다 해서 3.5% 103.5만 원을 나는 1년 뒤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달러로 갔을 때 104.5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차익인 만 원의 수익이 발생. 근데 요거는 내가 환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1년 뒤에 가가지고 환율이 변화된 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결국엔 달러를 다시 원화로 들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환 노출은 사실상 미지수인 거죠, 그거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SVB 파산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 거예요. 내가 저기 예금자들한테는 1년 단위 예금, 1년 단위 적금으로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사람들한테 수신을 했어. 근데 나는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장기채에다 넣은 거예요. 예금 금리보다 사실 뭐 당연히 채권 금리가 더 높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낮았겠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단기 국채에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SVB 같은 곳에서도. 왜냐면 그 당시에 한참 다 저금리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초기에 저금리다 보니까 이건 단기 국채에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 은행을 돌리는 운용료나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수익이 안 남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단기 금리에다가 투자는 못하고 텀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어 있는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SVB가 이 만기 불일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다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손실이 발생됐고 평가손이 뭐 확정은 아니었지만 들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손이 발생된 상황이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망한 거죠, SVB가. 딱 그 좋은 예가 있네요. 요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에 대한 예가 SVB 파산이 딱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 단계에서는 단기 국채를 사면서 내가 빌린 기간과 내가 매수한 채권의 기간을 일치시켰다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두 가지를 불일치시킴으로써 조금 더 긴 채권을 매수하면서 나는 요 텀 프리미엄 금리를 추가로 먹겠다. 요렇게. 대신에 29년 잔존 만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당시에 팔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그게 이제 리스크로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아야 되는 요 엔캐리 트레이드. 근데 제가 여기다 굳이 뭐 이 우리은행을 넣긴 넣었는데 이거를 제가 넣은 이유는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기 좋아서 넣은 거예요. 이거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냥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러 가는데 숏 포지션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이렇게 엔 캐리 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일부러 넣은 거예요. 나카무라 상이 호순이의 우리은행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넣은 겁니다. 해서 이렇게 수령을 하면 되는데 선도환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각자 1년 뒤에 주기로 했던 거를 1년 동안 들고 있었을 때 발생된 이자까지 같이 준다. 현재 일본의 금리가 0.5%이기 때문에 5천 원 추가로 붙여가지고 주면 되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뭐 물론 2.75긴 한데 뭐 3.5라고 쳤을 때 3.5를 붙여가지고 준다. 그게 이제 도식화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금리가 너무 낮아서 내가 줘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엔 매도 포지션은 0.5만 원밖에 이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달러에서 발생된 요 4만 원의 차익을 내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다. 대신에 이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했을까요? 지금 요 네 가지 중에서 잘 보세요. 이게 1년 지난 상황이잖아요. 1년 전에 너무나 확정적이었던 것들을 배제하고 나면 내가 테이킹한 리스크가 뭔지가 나와요. 자,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은행한테 지금 내가 103.5만 원 줘야 돼. 이거는 이미 1년 전에도 야, 너 1년 뒤에 103.5만 원 대출 상환해야 돼라고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배제. 두 번째. 재무부 채권도 그냥 1년 동안 이자는 이미 발행될 때부터 쿠폰으로 잡혀 있었던 거고 4.5만 원 주기로 했고 이거는 1년 전에도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1년 전에도 1년 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리스크가 아니에요. N 숏 원 주기로 한 거. 요거는 그럼 어떨까요? 요것도 계약서 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금리, 그 당시의 금리로 일본 0.5%, 100.5만 원 내가 1년 뒤에 주기로 계약을 했고 원화도 현재 금리 3.5%로 103.5만 원 이미 주기로 했어. 1년 전에도 이 계약은 오늘 내가 이행하고 있는 요 가격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도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리스크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다 배제하고 남은 여기.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N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호순이는 N 달러 환율이 가만히만 있어주면 앉은 자리에서 4%의 금리 차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N 달러 환율이 움직이면 불확실성이 생겨요. 리스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환 노출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N 달러 환 노출의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4%의 이자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게 어나이딩 되는 걸 걱정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가 가만히 있어야 이 N캐리 트레이드를 이 세상 온 지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 N 달러가 가만히 있어 줘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무위험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얘가 과거에는 얌전했는데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돼버리면 나는 미래 엔화 100.5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몰라. 그냥 나는 엔화 100.5만 원어치만 주기로 했어. 무조건. 근데 이 엔화를 내가 결국에는 100.5만 원어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달러를 엔화로 살라고 봤더니 1년 뒤에 상환을 하러 갔더니 엔화가 막 강세가 돼 있어. 지금 내가 105만, 이 104.5만 원을 다 줘도 엔화가 강세인 바람에 90엔밖에 못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구해서 엔화를 사서 낙가무라 상한테 줘야겠죠. 그 리스크, 그 리스크가 최근에 변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다 있죠. 요거. 만기 불일치, 환 노출. 내가 굳이 이걸 해칭을 다 안 했는데 얘네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막 변할 수 있죠, 당연히. 이 환율이 변할 수도 있고 이 29년짜리 장기 채권의 금리가 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그게 가만히 있어주면은 요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제일 좋은데 최근에 그 가만히 있던 화폐인 엔화가 자꾸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캐리 트레이드를 언와인딩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중요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냥 2부에 올리는 거는 제가 멤버십으로 올릴 거예요. 이게 자꾸 제가 무료로 자꾸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자꾸 천방지축처럼 자꾸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예,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공짜로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게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안 하려 그랬는데 뭐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 받고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멤버십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중으로는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거의 자료는 애초에 다 작성이 된 상태여서 예, 오늘 아니면 내일 찍어서 내일은 아무튼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